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 3월 9일 또 내년 6월 1일 이 대선과 지방선거의 어떤 인과관계 또 상호 영향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를 특히 TK 지역의 영향을 한번 오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이야기 좀 할까요? 아니 제가 조금 네. 마음이 급해서. 과거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향후 뭐 철저하게 경선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과연 윤 캠프의 어떤 캠프에 관여했던 분들의 영향력이 없을까요? 뭐 이런 부분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상호 영향, 상호 관계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시죠. 이번에는요. 공정한 경선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럼 이준석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 가지고 저 인수위원회 구성하고 뭐 이렇게 가면 이제 중앙 무대가 바쁩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6월 1일 날 지방 선거가 있어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공정한 뭘 해서 한다? 이건 나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선거에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전략 공천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게 농공행상 뭐 이런 그렇죠. 거 관련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선 저도 부분에 분명히 그 대선 득표율에 따라 지역별로 다 득표를 다 찍게 되니까. 아 그래요? 득표율에 따라 너 뭐 했나 이런. 그렇죠. 너 일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다 알거든요. 아. 그래서 될 거고 실제적으로 아마 그 역순으로 계산하면은 6월 1일 선거면은 아무리 늦어도 5월 초까지는 공천이 결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한 달 반 정도의 여유밖에 없어요. 대선 끝나고 난 뒤에. 그렇죠. 그런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아마 굉장히 촉박하게 해야 될 건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국민의힘 특히 뭐 TK 지역은 국민의힘 그 윤석열 후보의 당락과 결정적인 게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경기, 그리고 충청권까지 그리고 강원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지역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쪽에서 지방선거 후보들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이 결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요 최근에 뭐 어떤 뭐 사례도. 네, 그렇죠. 오세훈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음. 이 친구가 파이팅이 좋대요. 그래서 뭐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 공동 운명체다. 그렇죠. 뭐 특히 서울 선거, 뭐 지방 네. 경기 선거는 거의 뭐 대선 후보의 당락과 거의 뭐 바로 연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현재 캠프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만이 나의 공천, 나의 지방선거, 내 이익과 부합되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역대 모든 지금 TK 특히 대구 경북만 봐도요. 지금까지 공천 받은 사람이 지역구를 열심히 다니고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서 사람이 공천 받았습니까? 여의도에 가서 열심히 인사하고 명함 주고 뻔질나게 다녔던 사람이 공천 받아가 다 내려왔잖아요. 아니 하물며 지금은 대선 기간인데 지역구에 아무리 열심히 다녀봐도 알아주질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뭐 물론 광역시장은 그렇습니다만 나머지 이제 지방선거의 그 후보자들의 공천권 원래 뭐 공천권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어떻습니까? 오늘 이 지금 대화의 모든 전제는 뭐냐면은 정권 교체가 되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 나옵니다. 만약에 지었다면은 당연한 오히려 다음 선거는 공천 받는 놈이 더 힘들 거예요 아마. 정당이 해체돼야 될 정도 모든 분위기가 그 되고. 기초 선거까지 다 기초단체장 선거까지는 그 분석하기 힘들더라도 저는 대구시장, 경북지사는 윤석열 당선 내리기 나을까 떨어지기 나을까. 그러니까 지금 특히 지금 현직 시장 지사가 두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도 싶은데요. 만약에 대구시장, 권영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게 나을까요? 떨어지는 게 나을까요? 두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뭐 시 기초 단위의 경우에는 뭐 국회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윤캠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뭐 이거 가지고 윤캠프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득표율도 나올 거고. 그거 가지고
가기에는 기초까지는 뭐 좀 네. 그러니까 그럼 광역으로 갑시다. 예. 네. 저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윤석열 후보가 안 되기 전에 나을 것 같아요. 이철우 지사는 이철우 지사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권 시장은 확실히 윤 후보가 안 되는 게 자기한테 100번 낫다. 아니 저 꽃도 드리고 했는데. 아 최고령 화덕이죠. 예. 작년 3월 3일이죠. 제가 날짜도 기억합니다. 최고령 화덕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 날짜? 아니 그래도 최근에 그 9월에도 지난 9월에도 윤석열 후보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갑자기 다시 삼선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무슨 삼선 도전계 곽상도가 나으리 될 기미를 보이니까 윤석열을 만나고 난 뒤에 했다고 그래 이제 호가호위하는 거죠. 윤석열 후보를 호가호위하는 거죠. 뒤에 세워놓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왜 그 윤석열 후보가 떨어지는 게 권영진 시장한테 나은가? 그 얘기 제가 얘기 잠깐 해볼게요. 권 시장은 지금 사실 그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돼서 그립이 강력해지면은 권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선 도전이 어려워집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여기 누구든지 꼽으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아마 공천을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그 대통령 후보의 그 선거에서 실패한다면은 그립이 중앙당의 그립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다면은 권 시장 입장에서 현역이잖아요. 특히 야당 시장이고 현역이니까 정선 해볼 만하다 하고 또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뭐 또 지금 여러 가지 뭐 시나리오도 납니다만은 윤석열 후보가 낙선하면은 뭐 정계 개편 이야기도 나오고 대구에서 보수당이 2개, 3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역 시장이 권영진 시장 입장에서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죠. 대구라는 공간에 또 특히 당과의 관계 또 당원의 숫자 뭐 이런 부분들이 그립 장악력 뭐 혹시 이철우 지사 그러니까 자 이런 방금 우리 저 간지남하고 같은 생각은 일치하는 맥락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사령부가 힘이 없어가지고 패전 사령부가 있으면은요 사단장이 최고입니다, 그죠? 사령부가 그렇지. 전쟁이 지갖고 사령관이 아무 힘도 없어요. 그렇지. 지탄이 대상이고 그럴 때는 사단장이 최고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앙당에 힘이 없으니까 뭐 공천 주고 자시고 할 게 어디서 내가 최고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아 하는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대구시장이나 경상북도 지사나 두 사람이 봤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이 정권이 바뀌가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오히려 내가 이게 을이 돼야 돼요. 칼날을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 위에 걸거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대장이야. 내가 칼자루 칼날 다 쥐고 있어요. 대선이 되고 또 당의 혁신이나 뭐 새로운 뭐 어떤 비전을 보여줄 필요 중에 대구라는 또 경북이라는 공간을 또 혁신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네요, 그죠? 실제로 사실 이철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선에 실패하든 성공하든 간에 어차피 지금 봤을 때 뭐 민주당은 좀 힘이 약하고요. 당선돼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후보가 실패하더라도 어차피 이쪽은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힘 내부에서도 지금 도지사의 그 이철우 지사의 경쟁자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철우 지사는 이러나 저러나 뭐 안전빵인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문제는 이제 지역의 그 지방 의원들과 지방 기초단체장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결국은 지역 의원들과의 밀착도가 높은 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뭐 꼭 아니게도 그분들 나쁘지 않다, 나빼던데 그렇게 되면 아까 똑같은 논리로 현역 의원들이 힘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가 밀착도가 높은 분들은 뭐 윤석열 후보가 떨어져도 자기들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만약에 조금 그 현역 의원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 꼭 돼서 조금 더 중앙당에서 그립을 가지길 바라겠죠. 뭐 위를 좀 쳐내고 본인들의 장막을 좀 걷어내주기를. 그렇고 중앙당에서 직할 통치를 하기 바라겠죠. 뭐 이 소재가 뭐 이제 좀 바닥인 것 같아서 새로운 얘기를 좀 보자면 지금 이제 윤석열 캠프에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좀 배제해 놨던 현역 의원들 중에는 윤 캠프에 이렇게
에서의 활동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는 분이 있고 예. 전혀 뭐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각되는 분 중에는 홍석준, 이만희 뭐 이런 의원들이 지역에 주호영 조직위원장도 주호영 계시잖아요. 전에 이런 들어갔고 분들 또 이미자 의원도 이번에 들어갔고요. 뭐 나름대로 하는데 그는 결국은 뭐냐면은 아니 저희는 음. 그건 뭐 우리가 통상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캠프에 들어가서 또 당이 뭐 꼭 지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뭔가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통상인데 좀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꼭 아니 그런데 제가 이제 아니지만. 지난번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 의외로 원희룡 후보한테 줄 서는 분들이 많아요 지역에. 예, 왜 줄 섰다고 홍준표 생각하십니까? 의원은 홍준표 의원밖에 없었죠. 네, 그렇죠. 홍준표만 그런데 원희룡 의원이 사실 의외로 줄 서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 그래서 줄 섰을까요? 자기를 보고 하는 거죠. 자기를 본 거죠. 다음 당 대표는 원희룡이다. 저 윤석열이 되든 안 되든 다음 당 대표는 원희룡이다 했기 때문에 줄 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들 몇몇 사람들도 원희룡 전 제주시장한테 줄을 섰어요.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준석 지금 그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캠프 윤핵관들하고 저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저는 그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이해관계도 저는 상당히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윤핵관한테 모든 걸 다 뺏기겠다. 예. 그래서 이준석이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봐요. 자,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윤핵관이나 또 혹은 차기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 국회의원 예. 현역 의원들에게 예. 윤핵관의 영향과 예. 그 현역 의원의 어떤 공천권이 이렇게 배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너 빠져라 할 수도 있고 뭔 소리냐? 내가 통상 했던 그 권한 내가 행사하겠다. 이제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참 이게 예. 정치판이요. 대구라는 특수 공간이에요. 이게 수십 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수십 년. 자, 이번 선거에 지난 5년 전 선거에도 뭐 임명장이 100만 장이 찍혔다 하는데 이번에는 인쇄를 안 하고요. 모바일로 다 찍어갖고 임명장을 직접 주고 받을 때는 비대면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모바일로 해가지고 임명장. 자, 이 대구 경북에만 해도 경상북도 도당 부위원장, 대구시당 부위원장이 만나는 사람 다 부위원장이야.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정치 언저리에 있는 사람은 이번 기회에 감투를 다 달아요. 그러니까 제일 만만한 게 부자 아닙니까? 부위원장, 뭐 엄청나게 많다고. 자, 국회의원 치고 그러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아무것도 안 맡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아무것도. 나는 직책을 아무것도 안 맡다. 없습니다. 혹시 저를 이야기하는 거죠? 국회의원 아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100%다 맞았고 저는 부위원장이잖아. 부위원장 다 부위원장이잖아. 당원이라고 생겼으면은 다 맡았어요. 그럼 지금 이제 또 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비당원들한테도 임명장이 또 쫙 다 나갑니다. 자, 이번 기회에 무슨 뭐 하나 자리를 하나 맡으면은 다 내가 선거에 참여하고 혁혁한 공헌을 세운다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은 TK에서 선대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자리는 다 있어요. 무슨 자리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두각을 내느냐 안 내느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과연 두각이라는 거는 그게 저희끼리 두각을- 앉아서 두각이 아니고 국민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와야 돼요. 그게 원외에서는 김재원 씨가 아마 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만희 씨가 수행하면서 몇 번 이 영남 지역 수행할 때는 이만희 씨가 옆에 윤석열 씨 옆에 얼굴이 비칩니다. 그 외에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잘 눈에 안 띄어요. 마무리 질문을 드리니까 마무리 답을 좀 네.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에 과연 현역 국회의원들이 공천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중앙당의 입김이 아니면 윤 캠프의 입김이 더 강할 것인가? 뭐 철옹성이라서 뭐 변화 없을 것인가?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한 자, 뭐든지 정권을 잡으면은 혁명이 됐든 선거가 됐든 안 그러면은 새로 그냥 순차적으로 받았던 간에
새로운 권력자가 나타나면은 모든 권력을 중앙 집권을 시킵니다. 그래요? 내가 분권을 해주면 해줬지. 일단은 내가 취임하면은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조직이 틀이 갖춰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6월 1일 날 선거 지방선거는 아마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공천이 나간다. 아니 저는 뭐 그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그 윤캠프에 있었던 홍석준 의원 지역구에서 홍석준 의원이 구사하는 공천권 행사. 그리고 뭐 예를 뭐 다른 지역, 다른 이제 뭐 윤캠프의 활동이 뭐 별로 안 보이는 다른 지역의 국회의원이 행사하는 권한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뭐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까? 차이가 있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서 TK 쪽에 있는 사람은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국민의힘 윤석열 대권 주자한테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꼬투리 잡히기 싫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자 다음에 중앙당에서 뭘 할 거냐. 아까 간지는 말씀하셨지만 이제 성적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난립니다. 자 TK에서 이 득표율밖에 안 나왔다고? 뭐 간치집이란 거 아니야? 이렇게 덮어씌웁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에서는 얼마든지 회초리도 들 수도 있고 당근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결국은 대부분 아니 근데 중앙당에 대부분 뭐 있었다. 과거에 보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구에서 득표를 잘 못하면 TK 지역에서는 55%, 잘하면 한 60, 70% 나와요. 예. 뭐 되게 잘하면 70% 후반대도 나오는데 거의 보통 그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79%, 80% 얻었어요. 물론 뭐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민주당 쪽에서 뭐 95% 이상도 나오고 합니다만은 그 정도 얻었거든요.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그 TK 지역에서 80% 나오면 이거 완전히 그냥 그건 진짜 일 열심히 한 사람 되는 거죠. 그거는 뭐 무조건 무슨 이야기든지 말을 다 들어주겠죠. 특히 그러고 이제 사실은 일반 조직에서는 권력이 이사권 아닙니까, 그죠? 이사권이 권력이고 정당 조직에서는 공천권이 권력입니다. 그거를 당연히 선거 때 행사 안 하려고 하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이제 공천권을 뭐 중앙당에다가 그러니까 중앙에 아니 공천권을 1DDI가 빼앗기면 득표율 낮으면은 중앙당이 뺏기는 거지 뭐 공천권. 높으면 득표율이 높으면 본인이 계속 행사를 하고 그렇습니까? 임마 그림이 그 지역에서 그림이 이것밖에 안 돼. 네 임마 하지 마. 내가 할게 이래 된 거지. 아니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는 국회의원이 되면은 내가 돈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뭐 내가 무슨 막 남들이 존경해 줄 거야. 국회의원을 하는 게 절대적으로 공천을 하면 할 때 지방선거 때 내가 똥폼 잡고 선거 때 공천을 하면 하는 거 그 재미로 국회의원을 하는데 결국은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공천 심사를 하는 중앙당이나 뭐 도당에다가 내가 요 당선시켜야 될 사람을 공천을 줘야 될 사람을 올렸는데 그게 나가리 되면은 벌써 내가 잘리는 거예요. 다음에 내가 공천 못 받아요. 3월 9일과 6월 1일의 차이점 뭐 이걸 한번 분석해 보려고 노력해 봤습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6월 1일의 문제는 여전히 이제 대구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여전히 아마 국회의원이 공천권 행사할 것 같다. 뭐 이런 예상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은 예. 싸그리 다 날아갈 각오를 하고 숨어 다니셔야 됩니다. 폭동이 일나요. 몽둥이 들고 이제 잡으러 다닐 거래요. 자, 뭐 저희로서는 뭐 뭔가 어떤 변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